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정보를 찾아봤을 때 중요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XRP 영상 쉬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리플사가 새로운 트윗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공유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바로 영상을 또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소식이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 소식, 이것은 바로 리플사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것인데요. 서비스의 이름은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서비스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리플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ODL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사가 항상 강조한 것이 있었죠. 그리고 저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를 했었는데, 기존의 대기업들이나 큰 규모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자본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자본력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크게 애를 먹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토로를 하기도 하죠. 최근에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자본력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 사업자들은 그들의 사업 파트너들하고만 신용관계를 맺고 각각의 파트너들과 각각의 시장을 관리하는 등 여러가지로 느리고 부담스러우며 비효과적인 과정을 거쳐서 자금 거래를 했어야만 했었는데, 리플사가 이번에 출시하게 된 라인 오브 크레딧 서비스는 이러한 고객들의 문제를 단 하나의 신용관계로 모든 시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줌으로써 번거롭고 힘들었던 과정을 해결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리플사가 리플넷에 속해 있는 고객들, 이 회사들을 대상으로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빠르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XRP를 통해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XRP로 대출을 받은 회사들은 ODL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 이 XRP를 통해서 바로 자금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는 회사들은 XRP를 리플사로부터 구매를 해서 돈을 보낼 곳에 XRP로 보내게 되며 대출비를 리플사에 지급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ODL 지급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든 이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는 기존 전통 금융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편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회사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여러가지로 서류를 제출하고 과정들이 복잡하고, 또 그것을 해당 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파트너들을 선점하고 그쪽에 은행과 관계를 트고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만드는 등 여러가지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리플사는 리플넷을 통해서 ODL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단 한 개의 신용 단계만 거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리플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사실 이 새로운 서비스, 오늘 출시한다라고 밝힌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서비스는 이미 리플넷 고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고객들은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가 있었으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며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약간 좀 반복적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블로그에서 이야기하기를, 리플넷은 기존에는 다국적의 거대한 은행의 도움을 거쳐야만 했고 많은 비용과 또한 간접적인 비용 등을 충당했어야 했었던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분산 원장 기술과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으로서 모든 곳에서 교환이 가능한 XRP를 통해서 이 서비스는 가능할 수 있으며, 라인 오브 크레딧은 리플사의 최신 서비스로서 기존의 금융의 벽을 허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 서비스는 리플넷 고객들만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헷갈리는 것은 초반에는 ODL을 활용하는 리플넷의 고객들만 가능한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리플넷 고객들만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다. 아마도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어차피 ODL을 활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리플사가 새롭게 발표한 서비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하다. 미겔 비아스 씨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됐다. 리플사가 XRP를 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푸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다 라는 반응 등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대 발표를 왜 스웰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가 거의 은행처럼 되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 서비스가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되고 나면은
방금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XRP가 시장에 더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에는 그냥 딱 봤을 때,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반면에 XRP의 활용도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리플사도 시세 관리를 위해서 XRP를 조금씩 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ODL 송금로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XRP 가격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리플사가 잘하고 있는 것,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리플넷에 가입을 하게 될 것이고 XRP를 활용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리플넷의 총 책임자가 된 어시시빌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의 말을 항상 듣고 있는데 고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 사업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본금이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른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큰 회사와 자본금을 든든하게 가진 사업체들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회사들은 전혀 상황이 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전에 저희가 봤었던 블로그 글을 요약해서 나머지 트윗을 옮겼는데요. 자, 일단 리플사는 기존에 힘들었었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들의 고객들과 사업 성공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툴이 XRP라고 볼 수가 있겠죠. XRP가 없었으면 이런 식의 새로운 사업 방안도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과연 XRP 가격은 어디로 가는가? 단기적으로는 지켜봐야만 하는 단계가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저는 잘 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께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획기적인 금융상품을 선보인 리플사의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해서 짧은 정보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X에 투자를 받은 스위스 월렛 업체, 지갑 업체가 글로벌 이용자 600만을 돌파했다는 것인데요. 리플X는 스프링이죠. 그리고 이 업체의 이름은 BRD 월렛입니다. BRD 월렛 같은 경우는 XRP에 굉장히 친화적인 회사로서 알려져 있고 BRD 지갑의 CEO가 리플 아시아 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플 아시아의 CEO였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아무튼 리플사가 투자한 회사가 잘 되고 있다. XRP의 친화적인 회사가 잘 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국내 뉴스 중에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웃게 한 K송금, 동남아를 사로잡았다. 이 K송금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센트비라고 합니다. 센트비는 리플넷 멤버죠. 기사 요약된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필리핀 현지에서도 편의성 체감, 해화부터 안산까지 외국인 장터 찾아가 홍보, 기업 송금 분야서 경쟁사 제치고 계약을 따내는 등 여러가지로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보시면은 이 센트비 사장님이랑 이 베트남 고객이라고 나와 있는데 딱 여기에 런손 리플 로고 하나 딱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센트비가 올해 리플넷 가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센트비 로고라든지 광고에 런손 리플 로고가 딱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장님께서 딱 조처를 해주시면 센스가 돋보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SBI 관련된 짧은 소식. SBI가 다가오는 11월 디지털 사채를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SBI 증권이 발행 주체가 될 것이며 주로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판매를 할 예정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열심히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SBI. 바쁘겠지만은 키타오 회장이 이런 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일본 쪽에 ODL이 꼭 올해 안에는 뚫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야만 리플사가 새롭게 출시한 이 서비스도 일본에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일본 쪽과 사업을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플사의 획기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은행권이라든지 기존 금융업계에서 이런 리플사의 새로운 상품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리플사와 XRP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소식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 역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데 토마토밭에 물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